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균입니다. 전력공학 8장 변전소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배전용 변전소의 주 변압기로 사용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력공학 1장에 이 기본적인 전력 계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정리를 했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승압을 해서 345kV 또는 765kV로 승합을 해서 우리가 어디로 보냈죠? 바로 1차 변전소로 보내주게 되었고, 변전소 말 그대로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전압을 바꿔주는 곳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압을 강압을 해주었죠. 낮춰주었습니다. 그래서 154kV로 보내준 것을 다시 2차 변전소로 보내서 이 154kV를 다시 22.9kV로 바꿔서 또 보내주었죠. 그때 돌아온 것이, 이때 들어오는 것이 바로 배전용 변압기였습니다. 자, 이 배전용 변압기를 통해서 이때 우리가 들어온 전압이 얼마였죠? 바로 22.9kV였습니다. 이것을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220V, 과거에는 110V 또는 일본도 지금 110V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 대형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들은 380V로 우리가 한 번 더 강압을 해 주어서 우리가 비로소 있는 수용 장소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이 배전용 변전소의 주 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변전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배전용 변압기도 그렇고, 이 주 변압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뭐다? 강압, 전압을 낮춰주는 변압기를 사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번 강압 변압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채승 변압기는요, 말 그대로 승, 전압을 올려주는 승합 변압기를 의미를 하고요. 이 단권 변압기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차 측 권선에 우리가 다시 이 첫 번째 권선에 1차 측과 2차 측 권선을 모두 감은 변압기를 우리는 단권 변압기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권선 변압기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강압 변압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1차 변전소에서 가장 유리한 3권선 변압기 결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3권선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전기 기기 과목에서도 등장했던 개념이었죠. 이 3권선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Y 결선에서 우리가 YY 결선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3차에 이렇게 델타 결선을 통한 3권선 변압기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델타 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정권선이다라고 해서 기존에 이 YY 결선을 사용했을 때 이 3고조파에 의한 단점이 있었던 것을 이 델타 결선이 제거를 해준다라고 했고요. 또는 이를 1차 변전소에 사용을 하면서 소내용 기기에 전력을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 조상 설비를 설치해서 역류를 개선하는 목표로 이 안정 권선을 다룬 이 YY 델타 결선이라는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 YY 델타 결선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부하전류 차단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하전류를 차단한다. 이 차단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차단기를 떠올려 주셔서 이렇게 CB, 차단기, CB 모두 차단기의 약호가 되겠죠. 이때 이 ACB다라고 하는 거에 이 A는요,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우리가 기중 차단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OCB의 O는 오일이다라고 해서 유입 차단기, VCB는 진공, 백큐민의 약호를 따서 우리가 VCB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DS는요, 달록이죠, 달록이. 우리가 달록이다라고 하는 건 항상 무부하 시에만 개폐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차단기가 동작을 해서 회로를 차단한 무부하 상태에서 열 수가 있고요. 차단기를 다시 투입하기 전에 닫을 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부하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정상 상태일 때 이 달록이는 차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를 묻고 있어요. 자, 정답은 바로 차단기가 되겠죠. 차단기는요, 부하 시 정상 상태일 때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자유자재로 동작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단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무부하 시에 충전 전류만 개폐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선로 개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로 보수 점검 시에 개폐를 한다라고 했고, 마지막 전력 퓨즈는 우리가 단락 전류와 같은 사고 시 발생하는 큰 전류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스위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 차단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차단기와 차단기의 소호 매질이 틀리게 결합된 것을 묻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공기 차단기 ABB라고 하는 차단기인데, 이때 이 A는요, 우리가 에어, 공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앞전에 나온 ACB와는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ACB는 기중 차단기라고 해서 일반적인 공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기 차단기는요, 그냥 공기가 아니라 압축 공기로 들어가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차단기, 압축 공기 맞고요.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가 되는데, 자, 가스 차단기라고 하는 이 가스는요, 우리가 F6라고 하는 가스를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이 해당 문제도 시험에 정말 출제가 많이 되니까 자, 뒤에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차단기 SF6이기 때문에 냉매 아니죠.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기 차단기라고 해서 MBB가 되고요. 우리가 전자력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입 차단기 오일, 우리가 기름이기 때문에 절연유를 통해서 우리가 소호 매질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접촉자가 외기로부터 격리되어 있어 아크에 의한 화재에 염려가 없으며 소형, 경량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며 진공 중에 아크 소호 능력을 이용하는 차단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진공 중에 아크 소호 능력을 이용하는 차단기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당연히 진공 차단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히려 너무 쉬워서 이 진공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진공은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이 2번을 안 골라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진공 차단기는 소호 매질을 뭐다? 바로 진공을 통해서 소호를 없앤다. 정답은 진공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SF6 가스 차단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바로 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SF6 가스라고 하는 거는 무색, 무치, 무해하고요. 그리고 절연 내력, 그리고 소호 능력이 일반적인 공기보다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밀폐 구조이므로 우리가 가스를 통해 밀폐를 했죠. 그래서 소음이 적고요. 우리가 절연 내력이 공기보다 크다라고 했겠고, 근거리 고장 등 가혹한 제기전압에 대해서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제기전압이다라고 하는 건요, 크게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기전압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 전공적으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성능이 우수하다. 자, 제기전압에 대해서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아크에 의해 SF6 가스는 분해되어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SF6 가스는 뭐다? 무색, 무치, 무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재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재점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재점호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선로가 있고요,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차단기를 개로해서 지금 회로가 끊어졌죠. 완전히 차단을 했는데, 이때 이 재점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선로를 열어서 이 공기라는 절연체를 사이에 두고 전기가 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기의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이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재점호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이 재점호가 가장 많이 일어나냐? 언제 가장 일어나기가 쉽냐? 바로 선로가 다시 이 부하가 무부하일 때 우리가 이 차단기를 개로할 때 가장 개폐서지가 크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먼저 지금 차단기가 없는 무부하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이때 차단기를 열 때 가장 재점호가 일어나기가 쉽고 개폐서지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선로에는요, 우리가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정전 용량에 의해서 내가 무부하다라고 해도 이 선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냐? 그렇지 않았죠. 바로 이 충전 전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로상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충전 전류가 흐를 때 차단기를 개로 하면은 개폐서지가 가장 크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충전 전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진상 전류죠. 이 C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 진상 전류가 되겠고, 진상 전류가 흐를 때 바로 이 재점호가 가장 일어나기가 쉽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한 선로를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선로가 있고요. 자, CT가 있을 때 이 CT와 그리고 우리가 과전류 개전기 OCR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로에 우리가 차단기가 있으면,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립 코일이 있겠죠. 트립 코일 TC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전류 개전기와 이 트립 코일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선로에 어떠한 큰 전류가 흘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CT를 통해서 이 전류가 소전류로 바뀌게 되겠죠. 그때 그 소전류가 흐를 때 이 과전류 개전기가 사고로 인지하는 전류가 되면은요, 이 개전기가 동작을 하겠고 그 전류를 트립 코일로 흘려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전류가 흐르면서 이 트립 코일이 뭐가 됩니까? 바로 여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되면은 이 차단기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트립 코일이 여자된 시간부터 차단기가 완전히 소호를 했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전격 차단 시간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2번 트립 코일 여자로부터 소호까지의 시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이 전력용 퓨즈도 차단기와 더불어서 보호장치죠. 그런데 이 전력용 퓨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큰 전류, 마치 단락전류와 같은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다라고 했어요. 차단기와 같이 부하전류 그리고 단락전류를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단락전류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만 동작하는 것이 바로 전력용 퓨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전류계를 교체하기 위해 변류기 2차 측을 단락시켜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전기 기기에서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변류기다라고 하는 것도 기기 시간에 변압기의 한 일종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변압기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변압기가 있을 때, 자,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에 우리가 코일을 이런 식으로 건선을 감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변류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큰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시켜주는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측의 권선이 이 1차 측의 권선보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바로 훨씬 더 많이 감겨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 촘촘하게 권수가 많이 감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권수비 A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2차 측 권수에 대한 1차 측 권수의 비율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기기전력 또는 전압으로도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반대가 되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전류는 반비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수가 크면 클수록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전류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 변류기의 2차 측을 우리는 항상 단락을 시켜야 됐는데, 자, 만약에 단락을 시키지가 않고 개방을 시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단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곳의 전위는 0이 되겠죠. 그런데 개방을 했을 때는 우리가 2차 측 권선에 의해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다라고 해서, 자, 권수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측 권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권수비가 매우
크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2차 측 유기 기전력도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곳에 걸리는 전압이 매우 높은 고전압이 되는구나 라고 기기 시간 때부터 이 개념들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고전압이 유기가 된다면 당연히 이곳에 있는 절연이 파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전류계를 교체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차 측 절연 보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에서 X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3상에 IA, IB, IC라는 전류가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감극성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온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이 CT 2차 측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이곳에 만나서 지금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X부분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정상 상태일 때를 한번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상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흐르는 전류의 정상분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회전의 방향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크기와 다시 크기는 같고 위상은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는 이러한 전류를 우리는 정상분 전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상을 나타내면 IA 그리고 IB, IC로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내 주었죠. 그리고 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각각의 전류가 지금 이 한 점에 대해서 만났습니다. 즉, 이 전류를 더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위상이 모두 120도 차이가 나니까 이 합은, 얘네들의 합은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상 상태일 때 이 X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X부분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전류인지를 묻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분, 영상분, 그리고 역상분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일선 지락사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선 지락사고가 되면은요, 이렇게 정상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역상분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상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상의 방향이 반대 방향, 상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되고요. 자, 크기는 동일하지만 위상은 마찬가지로 정상분과 이렇게 120도의 위상차를 가진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얘네들의 합도요,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났을 때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상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크기와 방향이 모두 동일한 전류를 우리는 영상전류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IA, IB, IC가 있을 때 어차피 얘네들은 크기와 위상이 동일하니까 영상전류는 각각 모두 I0, I0, I0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크기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바로 3배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X부분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 이때는 항상 어떤 전류? 바로 3I0다라고 하는 영상 전류가 흐르게 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 영상 전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변압기 보호용 비율차전 계정기를 사용하여 델타 Y 결선의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때 변압기 1, 2차 측에 설치하는 변류기의 결선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율차동 계전기를 사용하면서 그때 설치하는 이 변류기의 결선은 뭐다라고 했었죠? 항상 이 변압기의 결선과 반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가 델타, 2차가 Y다라고 한다면 변류기는 반대로 1차가 Y가 되고요. 2차는 델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반대가 된다라고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삼상으로 표준전압 3kV, 800kW를 역률 0.9로 수전하는 공장의 수전회로에 시설할 계기용 변류기의 변류비를 적당한 것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변류기 2차 전류는 5A이고요. 여율은 1.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해당 문제는 사실 실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기로 넘어가시면은 이 관련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요 그냥 넘어가 주셔도 상관없고요. 잘 정리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로가 있고요. 삼상 선로가 있겠고 지금 계기용 전류기 CT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 CT의 2차 전류는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었죠? 항상 5A로 고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지금 5A다 라고 주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류기의 권수 B, 다르게 말하면 전류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 측에 흐르는 전격 전류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1차 측에 흐르는 전격 전류는 결국 이 부하 전류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하 전류 P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부하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자, P에다가 지금 3상이니까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P가 유효 전력 800kW가 되고요. 그리고 루트 3에 지금 전압이 3kV, 역률이 0.9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전류가 171.07 암페어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전류기의 1차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이 여유를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이 여율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유를 고려해줘서 곱하기 0.12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를 통해서 이 전류기 1차에 흐르는 전류가 계산하게 되면은 교재에 205.28A 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전류를 통해서 우리가 1차 측 전격 전류를 계산해 줘야 하는데 문제에서 이 실기에서는요. 이 전격 전류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가까운 정수값을 선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205.28A를요. 여러분들이 200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1차는 결국 지금 200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비를 계산하게 되면은 40이라고 하는 전류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개념을 모르시면은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 주셔서 가까운 전류비 값을 선정해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두 가지 풀이 모두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영상 전류기를 사용하는 계전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상 전류기다라고 하는 것을 약호로 ZCT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전류기는요.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계전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겠죠. 결국 영상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해야 그 안에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ZCT를 사용하는 계전기는요. 지락 계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락 계전기는 GR로서 표현을 하고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 지락 계전기다라고 하는 거는 SGR이 되겠죠. 결국 이러한 지락 계전기가 영상 전류기를 통해서 지락 전류를 검출하고 이를 통해서 계전기에 보내져서 동작하는 이러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4번 선택 지락 계전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6번입니다. 인터록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두 동작을 이루어낼 때 하나가 동작을 하고 있으면 다른 하나는 동작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인터록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데 옆에 유튜브나 아니면 TV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거는 지금 인터록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차단기와 단로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단로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무부하 상태일 때만 개폐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단기가 닫혀 있는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단로기가 동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 무부하 시에만 단로기를 열고 닫는 개폐를 해 주어야 한다가 바로 인터록의 기능의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은 지금 전력공학 8장이죠. 8장 단원별 문제풀이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